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동반자 티타임즈의 이재원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외신의 평가를 좀 한 줄씩 보고 갈게요. 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회사, 그리고 지금도 대단하지만 미래가 더 기대되는 회사,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회사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근데 도대체 뭐 하는 회사길래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까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인 인텔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었습니다. 10일 기준으로 약 2,578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311조 원 가량이 되었는데요. 당시 주가가 주당 408달러를 기록을 했어요. 2010년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16달러였으니까 거의 30배 가량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딱 작년 2019년 7월에는 160달러였으니까 1년 만에 3배가 뛴 건데요. 사실 엄청난 성장세라고 할 수가 있죠. 이번에 역전당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이제 붙어있는 그런 스티커로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인텔 코어 프로세서 이런 스티커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컴퓨터 반도체인 CPU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 세계 최초로 CPU를 개발한 회사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대 회사인데 이번에 이렇게 역전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창업한 지 한 27년쯤 된 회사예요. 1993년에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1968년에 창업한 인텔에 비해서는 아직 청년, 굉장히 젊은 회사인데,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지금은 굉장히 화려한데 결국엔 주력 제품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픽카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GPU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일반 구독자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익숙할 텐데, 왜냐면 이 GPU, 그래픽카드가 이제 게임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외신에서도 엔비디아를 소개할 때 어릴 때 게임 속에서 총 좀 써본 사람이나 알만한 회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도 요즘은 유튜브 편집 등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나마 조금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창업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엔비디아는 젠슨 황이라는 대만계 미국인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지금도 CEO를 맡고 있고요. 보이는 사진처럼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를 보이고 계시는데, 그래서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황사장, 황회장 이런 별명으로 불리기도 해요. 젠슨 황은 사실 또 다른 미국 반도체 회사이자 인텔의 경쟁사인 AMD 출신인데요. AMD도 주로 CPU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젠슨 황도 그곳에서 CPU를 주로 설계하다가 창업을 결심을 하죠. 당연히 자기 전문 분야니까 원래는 CPU를 생산하려고 했는데 인텔과 AMD가 너무 강력해서 우선은 포기를 합니다. 대신에 그래픽 칩 개발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젠슨 황이 창업을 했던 1993년도만 해도 컴퓨터는 굉장히 딱딱한 사무용 기기에 불과했어요. 그때 저희 이제 집에도 컴퓨터가 한 대 있었는데 아버지가 워드 작업을 하는 정도 이상으로 쓰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젠슨 황은 갑자기 왜 그래픽 카드를 개발했을까요? 그때 당시 젠슨 황의 비전은 이거였어요. 컴퓨터가 지금은 굉장히 딱딱한 사무용 기기이지만 언젠가는 게임이나 동영상 등 모든 멀티미디어를 즐길 수 있는 기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멀티미디어를 위한 그래픽 처리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게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NV1이라는 첫 제품을 내놓아요. 당시 기준으로도 2D, 3D, 음성 등을 처리하는 기술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쓸 데가 없었어요. 결과는 대실패, 완전히 망했습니다. 게임이 지금 스마트폰 게임보다도 훨씬 좀 못한 게임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비싸다 보니 결국 거의 안 팔리고 완전히 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회사가 망할 뻔했는데, 우리에게는 소니 게임 시리즈로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게임 회사 세가가 엔비디아에 투자를 조금 해줘서 신제품인 NV3를 내놓게 됩니다. 여기서 대박이 나는데요. 당시에 3D 기반의 레인보우 식스 시리즈, 그리고 퀘이크 시리즈 등 이제 컴퓨터 게임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게임들이 딱 필요로 했던 게 이 그래픽 칩이었던 것이죠. 덕분에 회사가 살아난 엔비디아는 1999년에 CPU의 도움 없이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첫 그래픽카드 지포스 256을 출시합니다. 지금까지도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라인 이름으로 쓰이는 그런 지포스 시리즈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엔비디아가 지포스를 내놓을 당시 세계 최초의 GPU라는 광고 카피를 사용합니다. 이게 매우 상징적인데, 이전까지 엔비디아가 낸 제품 혹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회사의 제품들은 VGA, 그러니까 영상 그래픽 어댑터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댑터인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변환해주는 장치 정도의 기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포스 256 이후부터는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그래픽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GPU의 역할이 컴퓨터의 핵심인 CPU와 동급으로 격상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CPU와 GPU가 동급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GPU가 CPU를 대체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설계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 각각 다릅니다. 우선 두 반도체 모두 연산을 맡는 코어라는 부품이 있어요.
근데 이 코어의 숫자와 배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림으로 간단히 보여드리면 CPU는 복잡한 연산에 특화된 고성능의 코어들이 한 2개에서 4개 정도가 소량으로 배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도 주문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처리하는 직렬 처리 방식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GPU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상대적으로 성능이 조금 낮은 코어들이 수백 개, 수천 대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이게 수백 개, 수천 대를 탑재한 이유는 그래픽 데이터의 특징은 뭐 변화하는 색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픽셀 하나하나를 끊임없이 바꿔줘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는 낮지만 계산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코어가 동시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병렬 처리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자, 건물을 짓는 건설 현장이라고 생각할 때 벽돌을 100개를 날라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때 CPU는 힘 좋고 굉장히 숙련된 일꾼 한 명이 벽돌 한 장을 100번씩 빠르게 나르는 셈이고, GPU 같은 경우는 평범한 사람 100명이 몰려와서 벽돌 한 장을 한 번에 100개를 모두 들어서 나르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연산 능력으로 보면 이렇다는 말이고, 사실 하는 일이 조금 달라요. CPU 같은 경우에는 고급 컴퓨터 연산, 건물로 치면 뭐 설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GPU는 단순 작업의 반복, 그러니까 건물을 실제로 지어 올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지포스 시리즈의 성공 이후 엔비디아는 우선 게임 시장에 집중을 합니다. 당시에 GPU가 쓰이는 분야 중에서 가장 성장이 활발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그런 3D 게임들이 대세가 돼요. 그래서 움직임을 표현하는 물리 엔진이 특히 성장을 하면서 그 위에 더 쉬울 그래픽도 점차 중요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AMD와 함께 GPU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하는데, 당시에 게임 회사에서 요청이 와요. 그래픽 작업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의 최적화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때 엔비디아는 직원들을 직접 파견을 보내고 자금을 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게임 회사들을 돕습니다. 당시에 AMD는 뭐 여력이 좀 없었다고 해서 거절을 했다고 해요. 덕분에 친 엔비디아 게임들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시장에. 지포스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야 좀 더 고화질로 플레이할 수 있고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게임 GPU 시장을 거의 장악을 하게 돼요. 생태계 조성에 성공을 한 거죠. 이 생태계 전략은 아직까지도 엔비디아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전략인데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시장에서도 엔비디아의 성공을 점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전략 덕에 아직도 엔비디아는 게임용 GPU 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엔비디아 전체 매출을 뜯어보면 전체의 51%가량이 게임용 GPU 판매 매출에서 나와요. 그나마 이게 줄어든 것입니다. 2016년에는 56% 수준이었어요. 비중은 좀 줄어들었지만 엔비디아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사실 판매량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죠. 젠슨 황이 지난 5월에 한 컨퍼런스에 나와서 요즘 없어서 못 파는 닌텐도 스위치에도 우리 GPU가 들어간다 이렇게 자랑을 하기로 했어요. 굉장히 부럽죠. 자,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가 게임 GPU에서만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맞기는 한데 우리 황 회장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게임을 넘어서 컴퓨터 전반에 이런 GPU가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게 새로운 비전이었죠. 영역 확장을 꿈꾼 건데, 그래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산업용 GPU 쿼드로 시리즈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저희가 컴퓨터 기술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설계를 하기도 하고 기계를 모델링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CAD 같은 프로그램이 있죠. 이런 프로그램을 위한 GPU가 바로 쿼드로입니다. 꽤 많은 매출을 올렸는데 이 매출이 전체 엔비디아의 매출에서 한 1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게임 시장과 산업 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갔지만 그래도 어딘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어쩌면 GPU의 태생적 한계일 수도 있죠. GPU와 CPU는 하는 일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GPU는 CPU를 약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GPU의 영토가 아무리 넓어지고 엔비디아가 그것을 다 장악한다고 해도 결국엔 CPU의 장벽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CPU를 좀 개발을 하자니 인텔이 여전히 막강하고 AMD도 여전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의 깊게 본 것이 이제 무어의 법칙입니다. 무어의 법칙은 인텔 공동 창업자인 고든 무어가 1965년에 주장한 개념인데요. 매 1년 6개월마다 CPU의 성능이 2배씩 증가한다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카메라 등에 사용하는 SD카드를 생각해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SD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2MB, 4MB 정도였는데 몇십 년이 지난 지금은 같은 크기인데도 256GB, 1024GB까지도 나오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그래프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인텔도 한 2000년대까지는 이 법칙에 맞게 신제품을 잘 내놨습니다. 개발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거의 한 40년이 넘게 이 법칙에 맞춰서 시장을 장악을 해왔어요.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서 이 개발이 한계에 부닥칩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셔도 점점 기울기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모습을 보는 엔비디아가 CPU를 개발하지 않으면서도 그럼 CPU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GPU를 CPU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GPU와 CPU는 설계도 다르고 기능도 다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한 것은 수천 개의 코어를 배치하는 GPU의 설계는 그대로 두고 코어의 그래픽 연산을 낮추는 대신에 기본적인 컴퓨터 연산 능력을 강화를 합니다. 물론 GPU 코어 하나하나가 CPU 코어만큼 연산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GPU의 특성을 살려서 한 번에 대량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무어의 법칙 이후 컴퓨터의 미래는 이것이다 이러면서 내놓은 것이 바로 일반 목적용 GPU 혹은 GPGPU라고 부릅니다. 그래픽 처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 컴퓨터 계산에도 사용할 수 있는 GPU다 이런 뜻이죠. 자,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창업부터 GPGPU의 개발까지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GPGPU가 게임 그래픽카드 회사로 유명했던 엔비디아를 순식간에 4차 산업혁명의 기대주로 바꿔놓습니다. 이 편에서는 엔비디아가 GPGPU를 이용해서 뭘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